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6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주식시장을 살짝 덮어두고 또 여러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좀 잘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하지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이슈이슈 무국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원래 6월 첫째 주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지방선거 있고. 근데 사실 거래가 되는 날이 월초에 별로 없어요. 이제 또 월요일까지 휴일이 좀 이어지는데 그래서인지 또 주식시장이 오늘 금요일장 기준으로 뭐 강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지 뭐. 잘 봤어요? 아니 잘 보면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고 어떤 부분이 괜찮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종목들이 막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기계가 아주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4만 원과 4만 2천 원대 집중해드렸던 LS일렉트로닉이 5만 3천 원. 수소, 건설, 기계, 공작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나 이런 것들은 먼저 가는데 아직 답답한 게 있지. 답답한 거. 대형주. 대형 건설주들, 현대건설, GS건설, 뭐 DLNC 이런 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바텀 매치를 내가 딱 3개월 후에 간다고 그랬지. 3월 15일 현대건설 고점 찍고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7월 달 터박히게 하고 그러면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이니까 이제 이번 달이네. 네. 그럼 이번 달에서 건설 건자재 또 순환이 지금은 저것부터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짓는데 필요한 뭐 땅 파는 굴삭, 전력 설비, 전력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현대 에버다임, 뭐 해인 뭐 이런 것도 먼저 간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 건설 3대장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일단 우리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얘기를 하자면 오늘 금요일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대건설 기계가 좀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워줬어요. 뭐 이 종목은 또 개별적인 호재도 있고 뭐 그 굴삭기인가? 그게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받는데 이 상승세가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까요? 난 이어질 거는 같아. 근데 나는 이 현대건설 기계를 우크라이나 갖다 연장하는 거는 그냥 갖다 소설 쓰는 거고 오히려 거기보다는 나는 이게 건설 세계 인프라에서 지금 현재 이쪽에 나는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잖아. 네. 근데 그리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잖아. 그 정책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작용 반작용으로 성장 정책을 계속 이슈화시키고 그걸 실행할 것 같거든. 네. 그러면 그게 뭐야? 때려 부시고 땅 파고 흙 파고 짓고 도로 넣고 철도 넣고 막 이런 거겠지. 건설 건자재. 그러니까 지금 핑계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인데 나는 우크라이나가 그럴 능력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렇게 재건을 참여를 할 만큼의? 아니. 그럼 어떤 능력이요? 전쟁에서 이길? 갔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를 받아줄 건가 첫 번째. 우리나라 온다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재정상관인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복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관련주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갔다 예를 들어서 내 후배가 현대건설 뭐 임원 하나 있는데 너네가 우크라이나 가면 가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우리나라 거나 그 다음에 중동 거나 미국 거나 아니 똥줄이 우리나라 게 너무 급하대. 현재? 우리나라 거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 것들이 거기에 우선순위 그리고 해외 플랜트는
가면 잘못하면 적자래. 음. 저거하고 비슷해. 그 오늘 조선주가 올라가는데 어떤 조선가서 계약이 해지됐다. 와 주가 이거 비슷한 것 같아. 계약이 해지됐는데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그게 호재가 되는 거. 왜 그런다고 생각해? 아니 거기 가서 해봤자 지금 돈만 쓰고 이득은 없으니까 차라리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게 이득이 난다 이거죠. 아니 지금 계약하는 건 괜찮아. 그 전에 계약한 걸 하려니까 그 사이에 그 재료비가 30에서 50%여서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지면 완전히 적자가 심화되고 또 조선이라는 게 수주가 예를 들어 1조 달러 수주했어. 응?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뭐 그다음에 인도할 때 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서 이게 3년이라 그러면 1년 마지막 이렇게 해서 그때 돈 받는 거 이건 착각이야. 그럼요? 미리 다 땡겼어. 아 돈을? 만약에 1조라면 이게 이제 수확거래 선물거래로 이거를 미리 이때 받을 거를 땡겨 은행하고 거래를 해. 그리고 그 차이 환율 차이만큼 이익이냐 환차익이냐 나중에 퉁쳐버려. 그 차이만큼. 그래서 다 땡겨버리거든. 응? 그러니까 조선업들 보면은 그 나중에 보면 영업이익에서 갑자기 환차익이 막 생기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환율이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됐어? 올랐죠. 어마무시해. 우리나라 돈,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됐어. 그러니까 올라. 원자재 올라. 환율값 똥값 돼. 환차손 부분 이런 게 이제 이런 수주 산업의 마이너스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제거 말로 하기는 쉽지. 근데 좀 전쟁 끝났어. 아 계속 ING 중이죠. 그리고 푸틴 스타일이 내년까지 갈 것 같아. 꽃놀이패 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재건한다고 그래서 당장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간다고? 아 그렇죠. 재건을 하는 건 사실 일단 휴전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해야 실질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그냥 기대감 때문에 재건하면 너도 그럼 그냥 이슈를 만들어서 올려버린 건가? 이슈보다 나는 우리나라가 건설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공장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잖아. 네네. 또 간단히 SMR이든 원전하면 무슨 뭐 한전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중심 건설업체가 터닦기 먼저 한다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중동, 사우디 오히려 나는 건설 앞으로는 저 우크라이나를 머리 생각 끄고 사우디가 이제 그 원전 에너지 그 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오히려 거기가 더 중요해. 사우디가. 사우디. 그럼 사우디 에너지에 우리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 다음에 미국 들어가는 거. 미국 현대차가 어마무시하게 뭐 로봇 뭐 공장 50조 투자하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 뭐 미국 건설업체 있을 거야. 갖고 가겠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터파깃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우리나라 GBC 타워 있는 거기. 이제 강남구청장 바뀌었잖아. 네. 그럼 벌써 이제 된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시장에서 지금은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뭐 수소라든가 뭐 여러 섹터들에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건설주가 다시 한번 갈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이후로 건설주를 먼저 딱 짚어보고 건설인데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만 자꾸 생각해. 왜 가장 밀접하게 느껴지니까 생활에서. 그걸 지워봐. 아파트를 지워봐. 네. 그러면 건설은 뭐가 남아? 아파트를 지워봐. 아파트를 지으면 건물. 건물이나 엎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전부지 그거 그밖에 생각이 안 나냐? 저는 아파트밖에 생각 안 나요 사실. 나 아파트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어떻게 지워요? 마음속에 있는데 너무해. 가장 중요한 게 토목. SOC 철도, 지하화, 도로, 항만, 이런 것들 때 항만할 때 메꾸고 그러면 덤프트럭에다가 실어갖고 토사 메꾸고 또 굴삭기 팔고 이런 것들 먼저 생각을 해봐. 항만, 도로,
메가시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산을 뽀개 갖고 또 굴 뚫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토목건설, SOC. 네. 이게 정책 발주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정책 발주. 그럼 이제 선거 이후로 색깔이 완전 확실해졌으니까 조금 더 건설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뭐 바다 메우고 뭐 이런 것도 다 부울경 그쪽 그 풀경도 그렇고 뭐 지금 31일 날 철도 무슨 뭐 그 회사하고 그 정부 단체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 네. 간담회라고. 5월에 5월 말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책 발주나 이렇게 이제 선거가 끝나면 빨리빨리 뭐 계획만 잡혀 있는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 항만 이렇게 할 때 도로 깔고 전선 놓고 뭐 토목공사하고 굴 뚫어야 되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제일 먼저 굴삭기가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인가? 현대건설, 파야 되니까? 현대건설 기계, 현대 에버다임, 해인 요새 먼저 치고 나니까 한번 봐봐.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고 테마에 한번 같이 이거를 구글링 같이 한번 돌려봐봐. 네. 그러면 일단 먼저 가는 에너지들을 확 올 거라고. 딱 보면 오늘 이렇게 딱 보면 건설 기계 딱 나오고 그래프를 옆에 한번 샘플링으로 하나 띄워봐. 현대건설은 우회하다가 지금 2월 28일 날 35,000원 찍고 오늘 46,700원이야. 근데 이거보다 현대 에버다임 봐봐. 현대 에버다임은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미 상승을 한 5,000원에서 벌써 그냥 거의 더블 게임이 난 거고. 네. 이게 이런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데모도 봐봐. 응?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 기업들을 분석을 딱 봐봐. 보면 유압 브레이커, 특수 장비. 지금 보면 아파트보다 무슨 특수 장비에 부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배를 짓거나 뭐 발전소를 짓거나 그럴 때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 먼저 가. 대표 건설주는 눌러. 이거는 파생가 연결해서 그냥 계속 삼성전자 죽여버리듯이 현대건설, DLNC 이런 것들을 눌러버리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단에 그 지금 보면 이 데모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지금 오늘 서현탄 메탈이 또 상한가야. 지금 왼쪽 절벽에 원투 다 성격들이 비슷해. 그리고 공작기계에 서암기계가 또 치고 나가. 다 그래프 봐봐. 세상이 달라 여기는. 네. 그런데 대표 건설을 한번 눌러볼게요. 건설. 진짜 건설 대표주. 현대건설, DLNC, GS건설, 삼성물산. 다 봐봐. 우하형에 52채도 봐봐. 그냥 GS건설. 그래프들이 이거는 그냥 다 이쪽이야. 지금 중소형단의 이런 부품들은 완전히 완전히 이거 표 됐냐? 네, 잘 보여요. 이쪽은 뭐? 이거 우하양. 우하양. 이거 이제 대형 건설주. 이거는 건설 기계. 이거 건설 기계니 끝에 있고, 요거는 요 밑에 있어. 요거 밑에 있는 건 맞아요? 더 내려가진 않을까요, 선생님? 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지 거 아니야. 네. 그게 난 7월부터야. 그게 7월이에요? 근데 선생님 7월은 너무 덥잖아요. 더운데 뭐 어떻게 건설을 하겠어요? 더우면 좀 그런 거는 느슨해지지 않나요? 가을쯤 되지 않을까요? 난 건설도 그 날씨 탓하고 그런 거 나 처음 듣는다. 제가 더운 거 너무 싫어해서 더울 때 잘 안 나가거든요. 그냥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주는 게 우선순위겠고 사실 시멘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건설을 착공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건설주들이 이제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하고 그냥 원재료 상승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 건설주가 정말 못 가는 것 같고 터팍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이런 부분이 또 가볍기도 하고 좀 시장에서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또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예측은 용산 공원개발이라든지 이런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화공영 오늘 자연광환경이 거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4대강 복원 요번에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환경부 장관 덕분에 나는 이제 수소 충전소들 전기 충전소들이 전국에 확대되는 법률 법안과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고생하는 현대로템이라든지 수소 관련주들,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유니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되냐면 시가 1등부터 20등짜리 할 거 없다. 마찬가지로 대형이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한테 묻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섹터든 간에 대형주가 자체가 가려면 거래대금 12조 13조가 보통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서 매수 차익 거래 증가하면서 이게 배가 다 떠서 뭔가 항해할 수 있는 시장이 됐을 때 뭔가 이 대형주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지금은 가고 싶어도 그 갯벌에 처박혀 있어갖고 뭐 처박혀 있는데 물이 들어와 뜨잖아. 그 물 들어오는 게 7월에서 8월일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 7월에서 8월. 그 전에는 어떤 거야? 이 대형주보다는 이게 골 따라서 좀 조그만 배들이 막 캐속종 같은 게 막 돌듯이 지금 장비 업체들 뭐 발전 설비 장비라든지 중장비라든지 뭐 발전소 짓는 데라든지 조선 그 할 때 전력 설비 이런 뭐 들어가 요새 그런 쪽 섹터들 장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약간 저가주 세력 그러니까 뭐 전기차 들어가는 거 광명전기 다음에 뭐 재룡전기 요새 재룡전기도 그래프가 좋아. 재룡전기 세명전기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프들이 재룡 산업을로는 재룡 그러니까 선생님 대형주에서 어떤 섹터든 뭐 화학주면 LG화학이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은 눌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로 오르면 그러니까 LG화학은 좀 올랐어. 떨어진 칼라. 근데 이제 58만 원, 60만 원에서 다 팔아라. 그리고 대형 LG그룹에서 이제 LG전자만 남았어. 그거 체크하고 재룡전기 건설. 재룡전기. 바다 이렇게 하다가 얘는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대형주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이거고. 네. 뭔가 우리 이거 춤추는 느낌. 이게 이렇게 되길 그러니까 바라. 이렇게 돼야 돼. 옛날, 이제 될 때가 온 것 같아. 네. 그럼 선생님 왜 7월부터 물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약화되고 간헐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첫 번째. 아니면 환율이 내려가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 첫 번째. 첫 번째. 6월물 청산되고 9월물로 넘어야 돼. 일단 6월물 3월 11일부터 시작이거든. 네. 현물에서 7조 매도하고 선물 3조 매도했어. 네. 이게 롤오버 되든 청산되든 6월 9일 날 일단 해서 9월물로 바뀌어야 돼. 첫 번째. 그래야 뭔가 새로운 또 변화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금리 불확성이 제거돼야 돼. 이게 물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그 6월물이 9월물로 롤오버 돼야 되고 두 번째가 금리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금리 된다. 불확성이 뭐 6월 15일 날 50bp 하고 뭔가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것들 얘기 안 나와야 돼. 그리고 유가가 잡혀야 돼. 유가가 잡혀야 한다. 지금 오페크가 증산한다는데 유가가 안 잡혀. 그 오펙이 50% 증산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근데 안 잡혀. 아직 유가 그대로 나오면 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빳빳이 서. 그것도 왜 그런다고 생각해? 글쎄요. 수요 공급에 따르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게 더 맞는데. 더 많이 지금 이미 부족한 상태라서 증산을 한다고 해봤자 가뭄에
물 들어오듯이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유가는 나는 궁극적으로는 잡힌다고 봐. 그런데 시차가 있는 것 같아. 하자마자 바로는 안 되니까. 뭐 하자마자 바로보다는 이제 간단해서 증산했어. 일로 갖고 오는 데의 시차. 그 여러 가지 물류의 그 노이즈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이 물류망의 노이즈가 아니 공무는 저기 그 우크라이나에 산적돼 있는데 배 전쟁 때 막혀서 이게 운송이 안 돼 갖고 뭐 등등등등 네네. 이런 것들이 쇼티지 자꾸 나오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비정상적인 게 정상화되는데 금년 다 가버릴 거라고. 시차가 걸릴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균형들만 나오는 것들만 특화돼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대형주는 다 정상화돼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4분기? 근데 선생님 한 6월, 7월부터 간다고 하셨던 건 건설주의 한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시장의 방향성, 대형주를 포함한 시장이 크게 대세 상승으로 좀 방향성을 털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려면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정도 이제 겨울 찬바람 불 때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래서 가벼운 부품단 공장 짓는다면 제품 만들기 전에 그 공장 짓는데 필요한 장비 들어가는 장비주들 그 공장 만들기 위해서 땅 파고 터 파고 그 골격 세우고 짓는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정부 이제 발주가 막 나올 때 그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근데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땅을 파고 흙 파고 막 해야 되니까. 그것만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터파기나 전력 설비나 간단히 얘기해서 파이프라인이나 도어 엔지니어링 요새 막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것들 도시재생 그 다음에 또 종합기술이라든지 뭐 오늘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이제는 이러면 또 히림도 가고 막 그리고 아직까지 중소형 건설주나 여기 토목 건설 도로 놓는 거 관련된 특화된 건설주의 중소형 건설주가 아직 못 가. 그게 그 다음 타자 같아. 어떤 것들이죠? 그 막 KCC 건설이라든지, KCC. 뭐 세종하면 계룡 건설이라든지, 뭐 중소형단의 건설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타자들. 그러면 그때에 가야 이제 건자재가 가는 것 같아. 그때 가야. 시멘트, 뭐 철강, 근데 그때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차가 먼저 정부 정책 발주됐어. 그러면 정부 발주를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드는 거, 뭐 발전 설비, 장비, 뭐 심지어는 거기에 그 나사나 뭐 이런 것들 집어넣는 공작 기계나 베어링이나 뭐 유압 장치나 그런 것들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거를 발주해서 받은 애들이 그걸 갖고 조립해서 부품만 짓고 할 때 이제 중소형 건설주가 가고. 선생님 느낌이 저는 주식을 하는데 마치 제가 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단기적으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아니 그 순서로 그 순서로 간다. 왜냐하면 돈이 쪼그라들어서 요만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나. 그러면 이걸 전부를 다 확대해서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럼 가벼운 거부터 요거 하나씩. 여기서 해서 돈 늘린 다음에 여기 가서 늘리고 여기 가서 늘리고. 또 돈 유입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 한전부지 건물 짓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 터파기 땀 굴삭기 도로 지하화 그 다음에 이제 골격 시멘트 단계별로 철강 이렇게 거기서 만나야겠다. 거기서 정모를 한번 해야겠어.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게 잘못하면 1년 차이야. 근데 워낙 우리가 또 GBC 타워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이 다 완성되는 거를 좀 길게 보셨어요. 한두 해가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 흐름 속에서 좀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진한다라고 해요. 그 오펙 증산과 관련해서 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두 나라가 앙숙이잖아요. 가봤자. 가봤자. 그건 왜 갈까요? 똥줄 탄 거지 뭐. 바이든이? 근데 바이든 지지율이 진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1월 달 저거 하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고 봐. 뭔가를 이제 나는 최선을 다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갖고 뭔가 해결하고 뭔가 노력하는 흔적 보이지 않으면
저기 트럼프나 트럼프 딸로 넘어가.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는 근데 그 사우디는 이미 넘어갔어. 저쪽으로. 중국으로. 그거를 하려면 간단히 얘기해서 사우디가 이란이나 그 전쟁 따자가 또 그런 공작이 들어가서 오히려 사우디가 미국의 힘이 갑자기 필요한 그런 사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도는 중동에서는 아직 안 보이고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일단 가긴 가는데 해결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어느 나라든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을 했고 사우디는 중국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함께 잘 살자 뭐 경제 블록화였다면 이제는 편가르기를 확실하게 하는 장세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각자 도생, 그 다음에 다자주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친구와 적을 구분하자 그러잖아. 네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전에는 경제 블록화돼서 우리 함께 같은 편이었다면 지금은 너 미국이야 중국이야. 이렇게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지금 유럽도 그렇잖아. 대빵을 찾아가는? 유럽도 이제 독일과 유로 좀 이렇게 저 북유럽은 스스로 잘 지네들끼리 중립 비슷하게 그래 했거든. 그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해갖고 지네들이 들어오겠대. 오 이쪽으로? 그리고 무장화시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핀란드한테 가스관 딱 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큰일 난 거야. 근데 그럼 대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하루아침에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는 군비 증강, 건설 여기서 이제 세계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제일 똥줄이 타는 거고 유럽에 오히려 나는 재건. 여기서는 유럽의 재건? 에너지 재건. 근데 사실 유럽이 많이 쇠퇴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몇 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막 EU 막 이랬는데 이제는 EU보다 아시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부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게 중국 키운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봐요. 세계의 공장이 결국 중국이 다 그 힘을 키우게 된 거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걱정 안 했던 거야. 중국의 싼 인력과 공장화해서 그 제품 만들어 전 세계 뿌리니까 그 미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못 사는 그런 걸로 아마존이든 뭐 얼마든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이게 이제 끊긴 거야. 그래서 탈세계화라는 게 각자 도생의 블록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의 세계 공장화 갖고 정 뿔리는 이 툴이 무너지면서 자국 제조 각자 도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은 옛날에는 이제 세계가 하나다라는 그 마인드 속에서 이거는 여기서 생산, 여기서 생산, 좀 더 가격이 좋은 데서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협력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공장도 우리나라에서 할 거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근데 이게 돼? 그러니까 한국 협박해갖고 집저 일로 해서 니네들이 저 일자리 창조 이런 꼴로 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룹 총수들이 선택을 한 것 같아. 근데 잘했어 나는. 지금 중국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균형을 맞춰서 여기도 롱숏. 이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안이나 이런 거 그쵸, 많죠. 많지. 또 베트남.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베트남 증시가 박살이 나는 거야. 우리나라가 밸류체인으로 이제 LG전자나 뭐 삼대차나 삼성이나 다 베트남. 근데 이제는 이 집중이다. 그리고 이게 자율자동 모빌리티 인적 자원이 아닌 기계로 가니까. 기계로 가니까 또 이제 노동력이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거야. 그게 비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갔던 이유가 저렴한 인건비 때문인데 이제 로봇이 그 부분을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굳이 중국이나 인건비가 싼 저개발 국가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탈세계화가 급속도로 로봇, 모빌리티, 자율자동, 스마트 시티에서 이게 이제 그룹 총수들이 이제는 사람보다는 그리고 사람들 하면 또 그 이 국가 간의 여러 노이즈 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서 미국이니까 미국은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것 같아요. 자율자동. 그러면 저런 생각이 드는 거지. 미국 공장 완성됐어. 관리자 몇 명에 기계들이 막 해요. 그냥 딱딱 나오는 무서운데 좀.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기계와 인간의 싸움이 들어가는 거고. 무슨 SF 영화 같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앞당겨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 걔네들이 24시간 돌릴 테니까 그러면 어마무시한 전력 설비가 옆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된 걸 보자. 그리고 이게 국가 주도형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가는 거니까. 왜죠? 왜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형태로 될까요? 이 어마무시한 전력이 필요해. 그런데 여름 무덥고 뭐 해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많은 국민을 생각하지 니네 공장을 생각하겠냐? 그럼 여기 절전해, 폐쇄, 한시적으로 해. 이럴 수 있잖아. 통제가 가능하냐. 근데 현대차든 포스코든 자체 전력을 생산해서 팔 수가 있는 셈. 우리 공장은 우리가 만들어갖고 전력 설비 주니까. 거기에 이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SMR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아하,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네요. 진짜. 그리고 수소 발전 인프라가 거기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새 수소 발전 이 얘기가 무시하게 나와. 부울경 중심으로 법만 바뀌면 이제 그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생수소를 쓰게 만들어 줄 거야. 국회에서 그럼 또 충전, 부생수소 이게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의 변화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럴까? 사람에서 인간으로. 그러니까 요새 보면 뭔가 우리가 옛날에 그 WW 시대로 갔을 때 이제 시세에 어떤 큰 부출 나오면서 이동통신, 컴퓨터, 통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동통신이 이제 SK텔 어마무시한 분출 냈듯이 지금 이게 모빌리티, 자율자동, 그 다음에 이제 그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다다다닥 맞춰주면서 이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부품 싼 거 이렇게 해서 노동해서 여기서 모여가고 새 공장에서 다 뿌린 이 세상보다 일로 들어와서 우리 자체 물류 우리 중심으로 해갖고 메이드인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자체로 생산해서 우리가 뿌려주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소비 시장에서 제조 시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국가에서 생산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국하고 충돌이 된다고.